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버크셔리츠 강동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데이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외 증시 짚어봤고요. 보면 지금 이번 주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두고 시장에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었고 금요일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증시 상황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온통 금리 얘기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짚어보면은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는 매월 마지막 주와 매월 첫째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의 그 가중치들은 굉장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결정 시기를 앞두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런저런 재료를 갖다 붙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주 중반에 금리를 과연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주변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것이 시카고 옵션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20%도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을 미루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좀 면면을 보면은 FOMC 구성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의원 수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피셔 부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스턴 연은 총재, 뉴욕 연은 총재 등등은 비중이 큰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얘기들, 그 통계 수치는 제3의 압력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번 주 중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역시나 미국의 FOMC 회의가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일과 21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연휴 동안 좀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예, 유동성 지표의 변화가 아주 요란했죠. 네. 금리를 올릴지 모른다 하는 것이 달러와의 강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신흥국 통화는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도 역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주 초에는 대단히 큰 폭으로 변했는데 주 중반으로 올수록 좀 잠잠해진 것이 좀 위안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계 증시를 비롯한 미국 S&P 지수 동향, 주간 단위로 보면은 좀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금 뚝 떨어지고 난 뒤에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 중반 이후에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금리를 결정하고 난 뒤에 위로 움직이든지 아래로 움직이든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워낙에 불확실한 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이 와중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좀 저희도 짚어봤지만 올랐잖아요. 강세를 네. 워낙에 또 보여왔었고 또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뭐 시장 주도할 만한 업종이나 종목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서 기준으로. 예,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는 내리면 거의 다 내리는데 미국의 경우는 약세장 하락 추세에서도 상승 종목이 뚜렷하거든요. 이게 이제 건강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금리 결정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명암이 뚜렷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유화학주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소재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주, 석유화학주들이 일주일 내내 대단히 부진했다. 이게 첫 번째의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호조, 무려 애플이 11%나 급등을 했거든요. S&P 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애플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큽니다. 굉장히 큰 비중으로 크거든요. 이 종목이 11%나 올랐으니까 지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면 애플이 좋으니까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인텔을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등이 4%에서 6% 정도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올해 내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신형 스마트폰 기기 혹은 스마트 기기들이 출시되면서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일주일간 보면은 제법 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주들이 좋고 좀 전통 종목군들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이 급등을 하면서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 애플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주들까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자,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우리 시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다시금 전환해주긴 했는데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2,000선을 회복을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예, 세계 증시 기류 변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중소형 펀드 등등 펀드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펀드 환매 물량, 소비자들이 펀드의 성과가 부진하니까 돈을 빼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펀드 성과가 왜 이렇게 부진하느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주도력이 약한 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한때는 핸드폰 출시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삼성전자로 쏠렸던 물량이 실망감으로 인해서 빠져나오는 이런 현상들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워낙 짧게 열렸기 때문에 단기간의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지금 또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 증시가 될 텐데 워낙에 지금 변동성 많은 장세이잖아요. 특히나 또 이슈를 앞두고 시장이 쉽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버텨줘야 될 텐데 그 부분 하나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의 매도세 어느 정도로 좀 방향을 좀 전환할 기회가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요하겠죠. 제가 우리 시장에서의 주도력이 8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트레이딩 현장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세를 펼쳤습니다. 그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추세가 하락을 하면은 주도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추종하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추세가 선물 기준으로 내등가 정상적인 하락폭을 채웠거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80에서 9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게 정상폭이거든요. 거의 3일 만에 이 정상폭의 하락을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의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2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15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금리 결정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오래 시달렸으니까 그게 먹구름이 지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더 보이다가 반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서의 코멘트 이런 것이 미국이 너무 낮은 금리를 오래 유지했다. 올해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를 준다 그러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또 시장 전략을 좀 더 세워보기 전에 그 유동성을 알아볼 만한 게 또 채권 지표잖아요. 예, 지금 이번 주 정책 금리를 이 미국과 또 일본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걸 네. 앞두고 그동안에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졌던 게 계속해서 이제 또 반등하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 또 없을까요?
그런 영향은 좀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기에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 공세 이게 시장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오래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도 있고 그렇으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좀 의존적이다, 좀 추종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을 볼 때가 되었거든요. 누가 이 낙폭 큰 종목군들을 사게 될 것이냐. 역시 대중들이거든요. 대중들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무려 35일 동안에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7주거든요.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장이 이 구름이 거치고 난 뒤에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시즌, 배당주의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 관련주보다는 개별 종목 쪽에서 조금씩 활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미국과 일본의 좀 통화 정책 회의 이후에 좀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이 먹구름이 좀 지난다면 개별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낙폭과대했던 개별주들 이제 관심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예.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눈에 보이는 종목이 아까 제가 반도체 네. 업종 종목군 이런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에 좀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OLED 관련주 등등이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 OLED 관련 이 종목군들이 역시 중심이 되겠죠. 또한 최근에 투자자들이 좀 우왕좌왕 몰려다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뜨거운 쪽이 대선 관련주들입니다. 네. 예, 그와 같은 유형의 종목군들을 여러분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의 한 부류고 분위기다 이런 것은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역시 뭐 반도체 OLED 관련주들이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에 또 뭐 정치 테마주들도 최근에 좀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좀 선별적으로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데이터로 보는 증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크셔리치 강동진 대표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